음,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것 중에 뭐 좀 기억해야 될 게 중요한 게 있다면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 지난 시간에 대면 수업했잖아요. 수업 소개했던 것 같은데. 거기서 꼭 지금 기억하고 있어야 될 중요한 게 있다면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옥정희 씨. 네, 어. AI를 좀 잘 활용하자 이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게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거냐, 이게. 이론 씨. 지금 이 자, 순간에 네. 우리 기억해야 될 중요한 거. 중요한 사실이 뭘까? 지난 시간에 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은데. 포기하지 말자. 응? 막 아니, 그러니까 그게 포기하지 말자. 반드시 이 순간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거냐, 크리티컬한 거냐, 이게. 하동현 씨. 네, 어. 어, 이게 그 공부뿐만 아니라 그 금융학부에서 그 하는 다양한 활동 같은 것도 좀 관심을 가지자 이런 거 아니에요? 수업 시간 중에 내가 그런 이야기를 했냐? 오케이. 한채연 씨. 어, 저 잘 모르겠습니다. 어. 제 생각에 지금 이 순간에 이제 정확하게 머릿속에 박아야 될 가장 중요한 사실은 이건 것 같은데. 손필기를 해야 된다, 일 것 같은데. 손필기. 네? 노트가 없다고, 교재가 없고, 1번. 아, 그 다음에, 강의 노트를 제공 안 한다며. 그리고, 시험 칠 때 아예 오픈 노트로 한다며. 맞잖아요. 그리고, 노트하고, 그 다음에 시험 치면 그냥 C는 준다며.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머릿속에 기억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실은 지난 시간에 한 이야기가 많지만 그중 가장 중요한 사실은 지금 손필기 할 노트가 있었어야 되고 지금부터 손필기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아니야? 네. 그거 말고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중요한 거는 뭐 이런 건 같아요. 뭐 어떤 거냐 하면 숙제를 몇 개 냈죠? 인생, 네 개 냈나? 네, 숙제. 3개 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게 중요하니까 숙제를 낸 것 같고,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숙제는 뭐였냐 하면, 밴드에 가입하는 거. 밴드에 가입해야지 이제부터 우리가 모든 활동들이 밴드 안에서 이루어지니까, 밴드에 가입 안 한 사람은 지금 그, 제 이 강의하고 있는 링크도 못 찾을 거 아니야. 라는 거죠. 네. 그게 머릿속에 꼭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항인 것 같아요. 오케이, 이제 수업 시작합시다. 어, 오늘 할 챕터는 화폐 시간 가치입니다. 어, 시간 가치니까 영어로 time value. 그죠? 그 다음 화폐니까 money. 그래서, money가 시간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 이게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money가 시간 가치를 가지고 있다. 맞는 말인 것 같아요? 틀린 말인 것 같아요?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오케이. 그러면 내가 돈이 있어. 돈을 그냥 가만히 놔둬. 그러면 뭐 돈의 가치가 좀 불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아마 화폐의 시간 가치라고 하면 돈을 가만히 두면 그러면 돈의 가치가 점점 늘어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면 그걸 보고 화폐의 시간 가치라 그러는데 돈을 가만히 놔두면 돈의 가치가 늘어나? 안 늘어나? 아니, 돈을 그냥 내 주머니 안에 집어넣으면 돈이 만 원짜리 지폐가 있으면 그 만 원짜리 지폐가 그냥 10년이 지나도 만 원이고 20년이 지나도 만 원이지. 그게 만 원짜리가 100만 원이 돼요.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 말이 안 되는 것 같아. 화폐 시장 가치고 말이. 안 해요? 화폐 시장 가치가 아마 이런 의미일 건데, 뭐 어떤 거냐면, 지금의 1억 원하고 10년 후에 1억 원하고 두 개가 동일한 가치를 가질까? 하면 동일한 1억 원이라는 금액이 시간에 따라 가치가 다릅니다라는 그런 의미인데 그냥 우리가 화폐 시장 가치 하면 방금 제가 얘기했던 게 맞잖아요. 그냥 돈을 가만히 두면
돈이 불어난다. 돈은 가만히 두면 불어나나, 안 불어나나? 안 불어난다. 그지? 돈은 굴려야지 불어난다. 그지? 그러니까 화폐 시장 가치라는 용어 자체가 좀 이상한 용어예요. 그래서 우리가 쓰고 있지만, 어, 그 안에서 이제 배울 게 뭐냐면, 뭐 미래 가치, 현재 가치, 이자율, 수익률, 이런 것들을 배울 거다라는 이야기예요. 예. 미래 가치 그랬으니까 뭐예요? 현재 1억 원인데, 10년 후에 얼마의 가치를 가질까? 이런 이야기 되겠죠. 그죠? 현재 가치는 뭘 것 같아요? 10년 후에 1억 원인데, 그럼 현재 얼마 정도의 가치를 가질까? 이런 이야기 될 것 같아요. 그죠? 예. 어, 돈을 그냥 가만히 두면 안 불어나는데, 돈을 은행에다 예금하면 불어나죠. 얼마만큼 불어나느냐? 이자만큼 불어난다. 이런 거죠. 또는 돈을 그 투자를 하면 뭔가 돈이 불어날 수도 있고, 아니면 줄어들 수도 있는데, 얼마만큼 늘어나고 줄어드느냐? 수익률만큼 늘어나고 줄어든다. 그래서 이제, 어, 이 챕터에서 우리가 배울 내용이 뭐냐 하니까, 결국에는 그, 뭐, 투자하거나 예금하는 거에 가장 중요한 어떤 계산하는 공식들, 이런 것들을 이제 배우겠다라는 가 되겠죠. 뭘 배우느냐? 예금 알아요? 아니, 알아요? 몰라요? 합니다. 알잖아. 그지? 내가 예금 해가지고 그게 한 5년 동안 줬는데, 5년 후에 이게 한 얼마 정도 돈이 모일까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질 때도 있죠. 그죠? 네. 예. 그거 계산하는 것을 이번 시간에 배운다. 이 챕터에서 배운다. 이런 거죠. 적금 알아요? 몰라요? 목돈 알아요. 만들려면 적금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럼 그 적금을 해가지고 내가 얼마까지 모을 수 있는가를 이 챕터에서 배운다. 이런 거죠. 그, 연금 알아요? 연금이 뭔지 네.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예를 들어서 연금을 이렇게 해놓은 거지. 내가 30년 동안 매달 30만 원을 내. 그러면 60세부터 90세까지 30년 동안 매달 70만 원을 받는데 괜찮아? 안 괜찮아? 이 연금에 가입할래요? 안 가입할래요? 그냥 느낌상 이야기해 보시라니까. 지금 30만 원 매달 지금 30세부터 60세까지 30년 동안 매달 30만 원씩 낸단 말이야. 그죠? 60세 내가 은퇴했어. 은퇴하고 나 30년 동안 매달 70만 원을 받는 거야. 그러면 이거는 꽤 괜찮은 연금 상품처럼 보여요? 아니면 안 괜찮은 연금 상품처럼? 좋은 상품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좋아? 네. 가입하겠어? 네. 예. 결론은 뭐냐면 가입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어. 내가 펀드에 돈을 투자하기도 하잖아. 그죠? 근데 펀드에 돈 집어넣기도 하고 돈 빼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한단 말이야. 그랬는데 내 펀드의 연 수익률이 한 어느 정도 될까 하는 걸 알아야 되겠죠. 그죠? 예. 어, 수익률이 별로 안 좋으면 다른 그 펀드 상품에 가입하는 것보다 수익률이 안 좋으면 그러면 이 펀드 빼고 딴 펀드로 갈아타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연수익률을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데 그 계산하는 게 쉽지 않다. 내가 그 주식에 투자를 했는데 주식에 투자할 때 어떻게 써야 된다고 저평가되어 있는 것 같으면 그럼 사고요. 그다음에 고평가되어 있는 것 같으면 팔아야 되겠죠. 그죠? 그게 정석이겠죠. 그죠? 그러려면 뭘 알아야 돼요? 내가 갖고 있는 주식의 가치가 얼마인지를 알아야지 지금 가격이 그 가격보다 높다, 낮다라는 걸 판단할 거 아니야. 그지? 그것도 이 챕터를 끝내고 나면 우리가 알 수 있다. 제가 사장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공장을 하나 지을까 말까 이걸 결정해야 될 것 같아요. 그지? 근데 그것도 이 챕터에서 배우는 내용 가지고 해결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배우는 게 이 챕터 화폐 시장 가치에서 배울 내용이다. 어떤 수학이 활용되냐 하면 뭐 우리 고등학교,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입니다. 정차수열, 산술급수, 1차 함수, 선형함수 이런 것들을 배울 거예요. 또는 정비수열, 기하급수, 지수함수 이런 거 배울 거예요. 이런 거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미 배운 내용을 가지고 금융의 문제에 활용해 보는 게 이 챕터의 내용이 된다라는 거죠. 경제수학 들었어요? 좀 고- 배웠습니다. 국정신 안 배웠까? 배운 사람 한번 이야기해봐요. 손 들어봐요.
배운 사람. 아, 4명 다 경제수학 안 배웠어. 네. 아, 안 배웠어, 안 배웠습니다. 배웠어? 안 배웠어. 오케이. 그렇구나. 경제수학의 교과서에 챕터가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것 같은데. 그 중에 지금 보니까 2장이 수열과 금융 이렇게 적혀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야기했던 용어들이 막 나오네요. 이자와 원리학계, 연속복리, 연금 이렇게 나오네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과정에서 배울 수 있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경제수학이라는 게 고등학교 수학 과정에서 배운 지식을 가지고 경제 문제에다가 활용을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과목인데, 그러니까 만약 경제수학을 배운 학생들이면 이미 이 챕터의 내용들을 알고 있을 것이다. 그죠? 예. 경제수학을 배우지 않은 학생들도 어, 여기에 필요로 하는 수학적인 기초는 이미 알고 있을 것이다. 예. 우리 한 학기 동안 배울 내용이 이건데, 사실. 이상하고, 그 다음 번엔 뭐예요? 함수, 그 다음 뭐예요? 미분,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한 학기 동안 할 게 사실은 요 3개 챕터 내용이거든. 그러니까 고등학교 경제 수학에서 하는 것의 또 다른 응용 정도로 금융 수학을 생각하시면 된다라는 거. 누구의 공헌이냐? 이 챕터에 나오는 내용들이. 첫 번째는 어빙 피셔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예일대에서 공부하고 예일대에서 교수가 된 거예요. 근데 예일대 학사, 석사, 그 다음에 박사가 없네. 그지? 석사만 하고 예일대 교수가 된 양반이에요. 어, 이 양반이 이런 책을 썼는데 뭐죠? 이자의 이론, The Theory of Interest, 그러니까 이자의 이론. 네. 이자의 이론이라는 책을 썼고 그 책에 있는 내용이 지금 우리 챕터에서 전반부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미래 가치에 대한 이야기가 거기에 나와 있다. 또 다른 공헌자는 존 볼 윌리엄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하버드 대학에서 학부를 나오고 그다음에 경제학 박사를 받으셨네. 받으시고 나서 미시코시 대학에서 교수를 했는데 이 사람이 또 뭐예요? 투자 가치의 이론, The Theory of Investment Value라는 책을 한 권 썼다라는 거지. 이게 사실은 이 사람 박사학위 논문이에요. 박사학위 논문을 그냥 책으로 낸 게 지금인데 그 안에 보면 뭔가 현재 가치를 구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온다는 거지. 현재 가치 평가 모형 하는 게 나온다는 거지. 그게 이 챕터가 하는 주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1장부터 봅시다. 미래가치. 미래가치. 예. 영어로 future value. 미래가치죠. 그죠? 예. 줄여가지고 FB. 이렇게. 그래서 FB라는 단어가 나오면 그게 미래가치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무슨 식을 하나 놔둬놨어요. 이게 이제 뭐냐면 이 챕터에서 이야기할 가장 중요한 식이에요. FB는 PB 곱하기 1 플러스 R의 T제곱. 여기서 FB는 미래 가치고, PB는 현재 가치고, R은 이자율이고, T는 뭐냐면 만기. 그죠? 이런 식이 있는데, 요 식이 이 챕터 전부 다 해서 요 식이 가장 중요한 식인데, 이 식에서 지금 우리가 구해야 될 값은 뭐냐면요, FB. 요 식 하나 외우고, 외울 필요도 없죠. 우리 노트 필기해가지고, 이 식 가지고 가서 시험 치면 되는 거죠. 그죠? 근데 거기서 하여튼 미지수는 뭐냐면 FB. 미래가치가 되는데 그게 지금 요 절의 내용이다. 오케이. 첫 번째 소절은 뭐냐? 오늘의 1억원은 10년의 1억원보다 가치가 있다 하는 게 첫 번째 소절의 제목이네. 내가 복권에 당첨이 됐어요. 그래서 그 상금을 받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한 가지는 뭐냐면 지금 받는 거예요. 아니면 10년 후에 받는 거예요. 여러분도 어느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복정현 씨. 지금 10년 후. 전 지금 받을 것 같습니다. 이로운 씨. 저도 지금 받을 것 오케이. 같습니다. 하동현 씨. 저도 지금 받을 것 지금 같습니다. 받을 것 같습니다. 한채연 씨. 저도 지금 받을 것 같습니다. 4명이 전부 다 지금 받는다라고 이야기했어. 왜? 왜 지금 받는 걸 선택한 거야? 4명이 전부 다. 예외 없이. 물가 상승. 아니, 두 개를 비교하겠지. 두 대안을. 두 대안을 비교하는데, 비교해서 언 놈이 좀 더 유리하다고 생각했으니까, 유리하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언 놈이 좀 더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걸 선택했겠죠. 근데 여러분들의 답은 뭐냐 하면,
지금 1억 원이 10년의 1억 원보다 가치가 있습니다라고 답변한 거랑 똑같은 이야기. 맞잖아. 그지? 같은 1억 원인데 지금하고 10년 후에 가치는 다릅니다라고 지금 여러분들이 이야기한 거였네. 그지? 그게 뭐라고? 화폐의 시장 가치라는 거죠. 돈을 그냥 가만히 놔놓으면 가치가 올라간다라는 의미에서 화폐 시장 가치가 아니고 뭐예요? 다른 시점에 같은 1억 원이라도 그 가치는 다를 수 있습니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화폐 시장 가치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지금의 1억 원이 10년에 1억 원보다 더 가치 있습니다라고 여러분 답변한 거와 똑같은 이야기. 아까 한채연 씨는 왜 그래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물가 뭐 이야기를 좀 했던 것 같아. 아까 물가 이야기한 거 아니야? 맞아요. 그러니까 뭐 그런 이유일 수도 있고, 그지? 답변이 이래 적혀있는데. 10년 후에 받는 게 좋다고 대답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제가 바로 읽어보면요. 사실은 10년 후에 받는 게 좋다. 이렇게 적혀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는 나중에 할 겁니다. 지금 당장 할 건 아니고. 오케이. 왜 지금 받는 게 좋다고 이야기했냐? 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면 아까 한치현 씨가 이야기한 것처럼 그렇게 답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하튼 뭐냐면, 지금 1억 원을 그냥 가만히 놔두면 10년에 1억 원랑 똑같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아까 뭐라 그랬어요? 굴리면 불어날 수도 있다 그랬잖아. 그죠? 그러니까 지금의 1억 원을 은행에 예금하면 10년에 얼마가 되겠어? 1억 원보다 더 큰 금액이겠지? 그지? 그러면 10년 후에 1억 원하고 10년 후에 1억 원보다 더 큰 금액하고 어느 걸 선택할래? 라고 이야기를 하면 10년 후에 1억 원보다 더 큰 금액을 선택하겠다고 여러분이 답변한 거지. 그지? 근데 그걸 보고 뭐라 그러냐? 화폐 시장 가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지? 그러니까 우리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뭐냐면 같은 1억 원이라도 지금의 1억 원하고 10년의 1억 원을 같은 1억 원이나 평가하면 안 된다. 다시 말하면 뭔가 화폐 시장 가치를 고려해가지고 비교 평가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 이제 알게 된, 뭐 지금 똑같은 이야기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케이. 아까 한채연 씨는 뭐라고 이야기했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물가가 올라가니까 라고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한채연 씨는 사실 이런 답변을 한 거예요. 뭐 어떤 걸 한 거냐면 지금 1억 원 가지고 내가 빵을 10만 개 살 수 있어. 근데 10년 후에는 1억 원 가지고 빵을 10만 개 사는 게 아니고 10만 개보다 적게 살 수 있어. 그러니 지금의 빵이 지금의 그 1억 원이 10년 후에 1억 원보다 더 가치가 있어 라고 이야기한 거죠. 그러니까 화폐 시장 가치 발생하는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물가 상승의 가능성이 있는, 동일한 금액으로 동일한 양의 소비를 할 수가 없다 하는 이야기 지금 한 거죠. 그죠? 아까 저는 이렇게 답변했는데 뭐라고 답변했어요? 은행 1억 원을 은행에다 예금하면 10년 후에 1억 원보다 더 커질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거는 뭐냐면 요거네. 현재 현금으로 금융수를 통해 미래에 더 큰 현금을 만들 수 있으니까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죠? 예. 그 말고도 사실은 금융투자만 있는 거 실무투자도 있으니까 지금 이 돈을 가지고 내가 공장을 설립해서 그래가지고 물건을 생산한다면 더 큰 현금을 만들 수 있으니까 이렇게 답변할 수 있는 사람도 있고요. 그죠? 보다 근본적으로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지금 소비할래? 아니면 지금 1억 원으로 빵을 사 먹을래? 아니면 그냥 10년 후에도 물가 상승의 가능성은 없다고 칩시다. 그래가지고 10년 후에도 빵을 10만 개 사 먹을 수 있어. 근데 지금 10만 개 먹는 게 좋아? 아니면 10년 후에 10만 개 먹는 게 좋아? 라고 이야기를 하면 지금 10만 개 먹는 게 좋아? 라고 이렇게 그 사람들이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뭐냐면 지금의 소비가 미래 소비보다 더 가치 있다고 사람들이 판단하는 거예요. 아니, 두 개 차이를 알았어요. 1번하고 4번하고. 그러니까 설사 먹는 빵의 양이 동일하 하더라도 지금 10만 개 더 낫다니까. 그리고 이제 그게 그 조사모사라는 이 보사에서 나오는 이야기다. 이런 겁니다. 근데 우리가 주로 화폐 시장 가치 이야기하면 이제부터는 뭔가 비교 평가를 해야 되는데 10년 후에 1억 원을 지금에 얼마라고 환산하는 계산을 해야 될 건데 주로 어떻게 계산하냐면 3번의 방식, 은행에 예금했더라면 이라는 방식으로 계산할 것이다. 조선모사 그 어떤 내용이냐 하면 그 중국의 이
고전에 나오는 고사래요. 송나라에 저공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원숭이를 10마리 키웠다는 거죠. 근데 점점 원숭이 수가 늘어났어. 그래서 먹이가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원숭이가 뭐라 그러냐면 오늘부터는 도토리를 아침에 3개 주고 저녁에 4개씩 주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죠? 그러니까 원숭이들 화를 냈어. 그러니까 저공이 뭐라 그러냐면 그러면 아침에 4개 주고 저녁에 3개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했대. 그지? 그러니까 원숭이들이 모두 기뻐했다. 그래놓고 이 고사를 놔둬놓고 뭐라고 이렇게 나와있냐. 이 고사의 교훈은 뭐냐? 눈앞의 이익에 현혹되지 말고 전체적인 상황을 파악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지. 그지? 근데 어느 게 좀 더 나아요? 아침에 3개 주고 저녁에 4개 주는 게 좋아요? 아니면 아침에 4개 먹고 저녁에 3개 먹는 게 더 좋아요? 방금 여기서 이야기했던 걸로 이야기하자면. 1번으로 이야기하자면. 오케이. 두 번째, 그러니까 이 원숭이는 뭐예요? 이 소비의 시간 선호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거야. 전체 수량이 동일하다면 먼저 소비하는 게 효용이 더 크다라는 사실. 그게 뭐냐면 소비에 대한 현대 경제 이론인데 현대 경제 이론을 알고 있었고 저공은 모르고 있었고 이게 잘못된 고사이다. 이런 이야기 되는 거죠. 여하튼 지금의 1억 원하고 10년 1억 원을 같은 의미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게 지금 이 절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이 되겠네요. 자, 두 번째 소절. 그러면 이제 한번 지금의 1억 원이 미래에 몇억 원에 10년에 몇억 원이 되는지를 계산해 보자. 그걸 하려면 미래 가치를 구해야 되잖아. 그지? 그래서 이제 정기예금의 미래 가치부터 한번 구해 보자 하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예전에 이런 겁니다. 100만 원을 내가 예금을 해. 근데 이자율은 10%야. 그지? 1년 동안 예금을 할 수 있어. 그러면 내가 받을 수 있는 이자는 얼마일까? 라는 질문입니다. 얼마 받을 수 있어요? 10만 원. 에헤이, 참네. 자, 질문이 뭐예요? 질문이 받을 수 있는 이자는, 아니, 지금 몰라서 답을 못 하는 거예요? 아니면 너무 하찮아서 답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은 씨, 얼마? 네. 얼마? 어허이, 참. 하동현 씨, 하동헌입니까? 현입니까? 편입니다. 하동현 씨, 얼마? 정답. 10만 원, 그 10만 원, 그래. 너무 쉬운 걸 물었을 리가 없다고 생각해서 뭔가 지금 버벅거린 거예요. 오케이. 10만 원 어떻게 계산했어? 아니, 그 그러니까 이자율이 이게 지금 잘못 적었다. 원래 학교가 이자죠, 이자. 지금. 그러니까 식으로 이야기해봐. 뭐 곱하기 뭐 했어? 100 곱하기 0.1 했습니다. 100 곱하기 0.1 했잖아. 왜냐하면, 이자율이라는 말은 의미는 뭐냐면, 원금에 대해서 몇 퍼센트 정도 이자를 주겠냐라는 의미니까, 원금에다가 이자율을 곱하면, 그러면 이자가 나올 것이다. 이런 거지. 그지? 아까 한천 씨 지금 잘못 답한 게 뭐냐면, 질문을 잘못 읽은 거지. 받을 수 있는 어, 이자는 적혀 있는데, 원래 학교 지금 계산하려고 막 했잖아. 저 아까 10만 원이라고 답했습니다. 그랬어? 미안. 내가 잘못 들었다. 오케이. 두 번째 질문. 100만 원을 1년 예금하여 이자를 10만 원 받았다면 이자율은? 퍼센트. 그지? 어떻게 계산했어? 어떻게 계산했어? 어, 공식을 한번 이야기해 보라니까. 수식을. 뭐, 분자가 뭐야? 10곱, 10. 어? 그 다음에, 분모가 뭐야? 100이요. 오케이? 아니, 딴 사람도 다 이해했죠? 아니, 지금 어려운 거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 그지? 이자율이라는 게 뭐냐면, 원금에 대해서 이자가 차지하고 있는 비율을 이자율이라 하구나라는 이야기잖아. 자, 이자율은 달리 또 금리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영어로는 interest rate인데, 어떻게 계산하느냐? 원금에서 이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몇 프로이냐라는 게 이자율이다. 아니, 이거 우리가 모르고 있는 사실 아니잖아. 이미, 어, 저, 중학교 때 배운 거 아니야, 혹시? 어.
자, 오케이. 응, 응, 빨리. 이야기 줘, 빨리. 이로운 씨. 10만 원. 아이씨. 1년에 받을 수 있는 금액이니까 이번에는 원금하고 이자까지 다 합쳐서 이야기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110만 원. 110만 원. 아, 지금 내가 지금 계속 지금 이 성취가 안 된다. 110만 원을 이야기했는데 10만 원만 귀에 지금 들리고 있어. 110만 원 어떻게 계산했어? 아까 10만 원에다가 이자 원금 10만 100만 원 원 더해서. 더하기 원가는 100만 원. 그죠? 이자 원리 합계라고 했으니까 원금하고 이자하고 합계하는 건데 원금이 100만 원. 그다음에 이자 10만 원. 그래서 뭐야? 110만 원. 이렇게 된 거지. 오케이? 요거는 이거는 복정희 씨. 네, 음. 답은 120만 원 아닙니까? 이로운 씨. 네. 아, 저도 120만 원. 오케이. 하정희 씨. 네, 120만 원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다음에 한천 씨. 어, 전 이걸 단리로 계산해야 되는지 복리로 계산해야 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딴 사람이 했던 답 말고 다른 답 한번 이야기해봐. 121만 원이요. 121만 원 이야기했어. 그러니까 세 사람은 120만 원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한 사람은 121만 원 이야기했어. 그지?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게,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라는, 이거 아까 한철 씨 이야기한 건데,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라는 이야기 한 거지. 그지? 네. 첫 번째 방법은 달리라는 게 있다, 이거지? 그 어떻게 계산하는 거야? 원금이 100만 원 받을 거고, 그 다음에 1년에 이자율이 10%라고 그랬으니, 지금 2년 동안이니까, 1년차 이자가 10만 원이고, 2년차 이자가 10만 원이니까, 100만 원 더하기 10만 원 더하기 10만 원이고. 그지? 그러니까 그걸 10으로 묶어내면, 인수분해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100만 원 곱하기 1 플러스, 이제 1년이면 그냥 0.1만 하면 되는 거였는데, 아까 1년짜리 전개해서. 요 2년짜리니까 곱하기 2 이렇게 되구나. 그지?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여기서 달리 원리학회는 공식을 하나 안 거지. 뭐야? FB는 PB 곱하기 1 플러스 RT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한채연 씨는 그렇게 답변 안 했다니까. 어떻게 답변했냐면 121만 원이라고 얘기했어. 그걸 다시 나눠보면 원금이 100만 원이고, 그 다음에 1년차 이자가 10만 원이고, 2년차 이자가 10만 원이고. 근데 잘 생각해보면 2년짜리 정기예금인데 1년차 이자 10만 원을 1년차에 제가 받아요, 안 받아요? 받아요. 안 받잖아. 언제 받는데? 2년 후에 받잖아. 요 10만 원을 1년 차에 1년 후에 받는 게 아니고 2년 후에 받잖아. 그러니까 요 10만 원을 1년 동안 더 묵혀뒀잖아. 더 굴렸잖아. 그러니 더 굴린 것에 대한 대가도 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 요 10만 원에 10%, 2년, 이해 갔어요, 지금? 1년 차에 받아야 될 이자가 10만 원 있는데, 그거를 1년부터 2년까지 1년 동안 묵혀뒀으니, 그 10만 원에 대해서 10%도 줘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누가 주장한다면 그게 얼마예요? 만 원이잖아. 합치면 얼마예요? 121만 원이 되는 거죠. 그죠? 예. 그리고 그거를 인수분해 해보면 이렇게 나오겠지. 100만 원 곱하기 1 플러스 0.1에 제곱이 되겠지. 그러니까, 달리식하고 복리식이 다르네요. 달리식하고 복리식이 다르네요. 그러니까, 우리 앞에서 이야기할 때 뭐라 그랬어요? 등차수열, 그 다음에 산술급수, 이런 이야기 했는데, 그건 여기 관한 이야기고, 복리는 뭐예요? 등비수열, 기하급수, 이런 거와 관계 있는 것 같아요. 그지? 지수함수, 이런 거와 관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우리 앞에 맨 처음에 그 기본적인 공식이 뭐라 그랬어요? FB 이퀄 PB 곱하기 1 플러스 R에, 그 다음 뭐지? T 제곱 이렇게 이야기했으니까 요 식이네. 복리식이네. 그지? 예.
그러니까 이런 거였죠. 지금 뭐냐면 1년차 이자 10원하고 2년차 이자 10원하고 같은 가치냐. 이게 뭐냐면 우리 맨 처음에 물어봤던 질문과 똑같은 질문 아니야? 지금의 1억 원하고 10년 후에 1억 원하고 같은 가치입니까? 라고 물어본 거잖아. 근데 이번에는 뭐예요? 1년차 이자 10원하고 2년차 이자 10원하고 같은 가치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다른 가치잖아. 그 가치를 좀 더 줘야 될 거 아니야. 그게 뭐냐면 복리의 이야기고. 그냥 같아! 라고 이야기하는 게 뭐야? 달리의 이야기. 맞나요? 네. 그러니까 어떤 것 같아요? 달리가 맞는 것 같아. 화폐 시장 가치를 제대로 고려하고 있잖아. 그죠? 그래서 진짜로 그 금융시장의 관행도 복리예요. 달리로 계산 안 해. 그러니까 FB 이꼴 PB 곱하기 1 플러스 R의 T제곱을 식이 더 중요해. FB 이꼴 PB 곱하기 1 플러스 RT보다 달리 원래학계식보다 이 복리 원래학계식이 훨씬 더 활용도가 큰 것 같아. 그러니까 요식을 잘 기억하고 있어. 네. 됐나요? 네. 이게 그 경제수학에 나와 있는 예제인데 지금 우리 이야기하고 있는 달리 이자니까 그거는 앞에 식 PB 곱하기 1 플러스 RT 그 식을 적용해서 계산하면 되겠지. 할 수 있겠죠? 네, 오케이. 이건 뭐예요? 그 복리식. 그죠? 그러니까 PB 곱하기 1 플러스 R의 T제곱 그렇게 계산하면 되겠죠. 그 달리 원래학기는 120만 원이고요. 복리 원래학기는 121만 원이고. 그러니까 두 개의 차이는 얼마예요? 둘도 참 잘못 적어놨네. 의 차이는 1만 원이다. 이 차이가 생긴 이유는 뭐예요? 뭐였어요? 지금 이제까지 했던 거 해보니까. 이자에 이자를 주면 이 1만 원이 이자에 대한 이자잖아. 1년차 이자에 대한 2년차 이자잖아. 맞죠? 이자에 대한 이자를 주면 복리이고 안 주면 달리. 달리 원래학기 120만 원, 복리 원래학기 121만 원은 이 차이는 1만 원에 불과하다. 그러면 이 1만 원은 무시할 만하냐? 무시할 만하죠? 무시할 만하잖아. 아니, 만 원밖에 차이 안 나는. 오케이, 좋아. 그러면 120만 원, 121만 원이라 그러지 말고 120원, 121원이라고 얘기합시다. 그럼 두 개 차이는 1원이잖아. 원금이 100원이면 2년 동안 전기예금 했으면 120원이고 원래학기가 달리가. 복리는 뭐예요? 121원이니까 1원 차이밖에 안 나잖아. 그러니까 이 차이는 무시할 만한가? 예? 예. 무시할 만하지 않다 이거지. 음. 투자 요소가 늘어나면 그 차이는 무시하지 못할 수지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산해 본 거예요. 이 뭐죠? 100만 원을 여러분이 40세인데 30세에 100만 원을 예금한 거야. 그죠? 근데 하나는 뭐냐면 달리야. 그다음 하나는 뭐예요? 복리야. 그러면 여러분이 90세가 됐을 때 그때 100만 원이 얼마가 된다는 거예요? 700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60년 후에 700만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앞으로 60년 후에 얼마가 된다는 거예요? 3억 448만이 된다는 거예요. 아까 차이는 얼마라고 1년 동안에 1만 원밖에 차이 안 나는 거예요. 그죠? 왜 이런 일이 벌어졌어? 어째 이런 일이 벌어졌어? 아까 복리와 달리의 차이는 뭐라고? 이자의 이자가 이자에 이자가 붙는 건데, 그죠? 횟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자에 이자가 붙는 거지. 이해 갔어요? 하나는 뭐예요? 그냥 이자만 붙는 거예요. 그게 다 모아지면 어떻게 된다는 거야? 이렇게 차이가 난다. 복리는 기하급수로 불어난다. 이렇게 표현하면, 틀렸지. 왜냐하면, 기하급수하는 거는 뭐냐면, 등비 수열의 합이잖아요. 급속하는 게 뭐냐면 수열의 합이 급수잖아. 그러니까 기하적으로 증가하는데 기하적으로 증가하는 게 급수니까 그 뭐냐면 1년 정기예금이 아니고 사실은 정기적금 이럴 때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겠죠. 그러니까
기하 급수가 아니고 기하 수열적으로, 뭐 지수 함수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여튼 뭐냐면 지금 식이 어떻게 돼 있어? 달리는 식이 어떻게 돼 있어? t가 곱해지는 거니까 그냥 곱해지니까 몇 배로만 증가하겠지. 그죠? 그때 얘는 어떻게 돼 있어요? 복리. 복리는 어떻게 돼 있어요? t 제곱으로 돼 있잖아. 에이, 다시. 2에다 2 더하면 얼마예요? 2에다 2 더하면 4입니다. 4에다 2 더하면 6입니다. 6에다 2 더하면 8입니다. 자, 2, 4, 6, 8 이렇게 가는 거잖아. 됐죠? 그 다음에 2에다가 2 곱하면 4입니다. 4에다 2 곱하면 8입니다. 8에다 2 곱하면 16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증가해요? 2, 4, 8, 16. 자, 있죠? 그게 뭐냐? 지수함수적으로 증가한다는 거잖아. 하나는 2, 4, 6, 8, 10 이렇게 그냥 계속 직선으로 증가하는 거죠. 그죠? 예. 그러니까 사실 복리와 달리에 지금 2년일 때는 만 원밖에 차이 안 났지만 그게 완전히 다르죠. 그죠? t에 대한 뭐예요? 선형함수. 맞죠? 그죠? 예. 또는 등차수요. 예. t에 대한 지수함수 또는 등비수요. 그죠? 예. 그래서 지금 100만 원 투자한다면 복리는 눈덩이 같이 쌓인. 워렌 버핏의 워렌 버핏이 누군지 아세요? 워렌 버핏 누군지 알아요? 몰라요? 입니다. 복정현 씨는 알고, 이론 씨는? 알고 있습니다. 오케이. 하동현 씨는? 네, 알고 있습니다. 한지현 씨는? 알고 있습니다. 오케이. 이 사람의 전기 중에 한 이름이 뭐냐면 스노우볼이야, 스노우. 눈덩이야. 그러니까 처음에는 눈덩이 작지만, 한 바퀴 구르고, 두 바퀴 구르고, 세 바퀴 구르고, 네 바퀴 구를 때마다, 그게 뭐예요? 지수 함수적으로 늘어나니까. 그래서 이 사람 전기 이름이 스노우볼. 이거죠? 에? 어, 스노우볼. 그죠? 예. 또 다른 이야기 할까요? 어디 지금 잡음이 좀 있는 것 같은데. 누군가가. 뭔가 지금 잡음이 있잖아. 그러니까 잡음을 없애야 될 것 같은데. 어. 종이를 몇 번 접으면 달까지 갈 수 있을까요? 종이 한 장의 두께가 0.1mm이면 그리고 달까지의 평균적인 거리는 38만 4,400km라고 이야기하면 종이를 4번 접는 42번 접는다면 그러면 0.1mm에다 곱하기 2의 42제곱이잖아. 그죠? 그러면 그게 뭐냐 하면 요만큼 나와요. 사실 요만큼 나오니까 그러니까 이 달과 평균 거리보다 더 길죠. 기니까 42번 접으면 종이를 달 가는 게 굉장히 쉬운 거지. 종이를 42번만 접으면 돼. 심지어는 종이를 43번 접으면 달에 갔다가 다시 돌아올 수 있어. 오케이? 예. 어째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야? 이게 지수함수잖아. 지금 이론 씨는 마이크를 지금 끊었고, 그런데도 계속 무슨 잡음이 있잖아. 그러니까 어느 누군가가 지금 그 잡음이 지금 있는 상태로 지금 수업에 지금 참석을 하고 있다. 오케이. 워렌 버핏이 2025년 1월 현재 지금 96세예요. 근데 이 사람이 언제부터 주식 투자를 시작했냐 하면 12살부터 주식 투자를 했어. 그러니까 몇 년 동안 지금 주식 투자를 했냐 하면 84년 동안 했어. 그지? 오케이. 그래서 이 사람 재산이 얼마냐면 206조래, 지금. 엄청나죠? 그죠? 근데 이 사람이 60세 이후에 축적한 자산이 몇 프로에 해당하나? 라는 게 질문이에요. 몇 프로일 것 같아요? 정답을 이야기 안 하는 게 아니라 느낌상 한번 이야기 보시라는 거예요. 한 몇 프로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그냥 찍어보라니까. 내가 지금 정답을 여러분들이 알 거라고 기대도 안 해요. 그러니까 그냥 이 직관적으로 대략 한 이 정도는 될 거야라고 생각하는 숫자를 한번 이야기해 보라는 60, 10%될 것 같습니다. 거야. 어? 60% 정도 될 것 같습니다. 60% 정도. 오케이. 또 다른 사람은. 이거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 그냥 이야기해 보라니까. 어느 정도? 몇 프로? 60% 지금 한 사람 이야기했고. 또 딴 사람. 그러니까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정답을 기대하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본인이 머릿속에 있는 걸 그냥 한번 이야기해 보라니까. 한 몇 프로 정도 될 거라고 짐작하는 거야, 그냥. just hunch. 몇 프로? 지금 갑자기 들어온 사람 이름 뭐예요? 김소희 씨. 오케이, 몇 프로? 저 한 60%요. 60%. 오케이, 또. 하동희 씨. 몇 프로? 그냥, 200%. 아이씨. 재산이 있는데 그 어떻게 200%가 넘어가. 지금 뭐냐면 60세 이후에 축소가 재산이 전체 재산에서 몇 프로니까 100%가 작겠지. 아, 네. 몇 프로? 그냥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 아무거나 이야기해 보라니까. 80% 하겠습니다. 80%. 오케이. 한지현 씨. 50%? 응? 50%? 60%. 오케이. 정답. 94%.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계속. 무슨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게 지수함수로 늘어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3억이 됐지만, 사실은, 증가한 게 어디서부터 증가한 거예요, 지금. 이때부터 이만큼의 크기가 커요? 아니면, 이때에서 아래쪽에 있는 크기가, 요만큼이 더 크잖아. 지금. 그죠? 눈덩이거든. 눈덩이 이미 커졌으면, 커진 거에 한 바퀴 돌았을 때, 커진 거는 엄청나게 커진 거안 돼. 그게 지수함수 얘기하고 있는 거죠. 2에 곱하기 2는 뭐야? 4밖에 안 되지만 2의 10제곱에 곱하기 2를 한다면 그때는 뭐야? 2의 10제곱만큼이 커지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 불어난 눈덩이에 커지는 거는 엄청나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워렌 버핏이 돈 엄청 많이 벌었다 그러는데 사실 엄청나게 번 거는 자기 늙어가지고 번 거지. 젊을 때 번 게 아니다. 워렌 버핏의 연수익률을 계산해 보면 한 20% 정도 나와요. 월 20%가 아니고 연 20%야. 그러니까 만약 연 20%만 안정적으로 올렸다면 그러면 세계적인 부자가 될 수 있어. 그러니까 지금 제 이 말이 별로 이렇게 가슴에 와닿지 않을 것 같은데 음, 나중에 주식 투자를 좀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 말이 무슨 의미인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음미해 보시죠. 왜냐하면 제가 사람들이 주식 투자에서 어느 정도 수익을 올리려고 하냐 하면 이거 아닌 것 같아. 연 20%가 아니고 뭐를 지금 타겟으로 하고 있다는 거야. 월 20%를 타겟으로 하고 있다. 그지? 근데 만약 그 수익률이 월 20% 수익률을 타겟하고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야? 그만큼 훨씬 더 가격이 떨어질 가능성도 높아진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이게 아니 당연히 연 20%보다 월 12%더 낫지. 근데 뭔가 반대급부가 있을 거 아니야. 그 반대급부가 뭐냐면 20% 올라가는 가능성만큼 20%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 하는 게 진실이거든. 그러니까 연에 20% 올라갈 수 있다는 말은 연에 20% 떨어질 수 있다 하는 걸 감수해야 된다는 소리고 월에 20% 올라가는 걸 내가 추구하겠다는 말은 뭐냐 월에 20% 떨어지는 것도 감수해야겠다는 소리고 이해 갔죠? 네. 근데 사실은 연 20%만 안정적으로 올려도 세계적인 부자 될 수 있다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하이 리스크를 생각하고 있는 거죠. 뭐 그 이야기입니다. 월스트리트의 이 계산 중에 하이 리턴 하이 리스크라는 말이 있거든. 수익률이 높을 것 같으면 위험도 거기에 따라온다. 이런 말이 있는데.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니,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니고 보통 주식투자자들은 하이 리턴, 하이 리스크를 추구하는 것 같다. 그래서 알고 보면 하이 리스크를 추구해가지고
리턴도 로우 리턴인 것 같아. 하이 리턴도 아니고 로우 리턴이 되는 것 같아. 이런 겁니다. 됐나요? 음. 자, 위험이 얼마나 위험한가라는 걸 이야기하고 싶어서 이제 이런 걸 갖고 온 거예요. 100만 원. 네, 지금 100만 원 있어요. 예. 30년 동안 투자해. 오케이? 근데, 하나는 뭐냐면, 매년 5%씩 먹는 거야. 오케이? 하나는 뭐냐면, 한 해는 15% 먹고, 그 다음에는 5% 잃는 거야. 15%, 5% 잃고, 15% 먹고 5% 잃고,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이, 첫 번째 대안의 평균 수익률은 5%. 맞겠죠? 맞잖아. 요거는 이제 어떻게 하는데, 두 개를 더해서 나누기 이해하면 되겠지? 두 개를 더하면 얼마야? 10%가 나누기 하니까 5%. 아, 그러니까 두 개 평균 수익률이 같아. 자, 30년 지나고 나서 어느 게 더 큰 값을 가질까? 이론식. 어느 게 더 큰 네. 값을, 1번이 큰 값을 가질 것 같아? 2번이 큰 값을 가질 것 같아? 아이, 지금 이거는 그냥 본인 느낌상, 직관상으로 그냥 답을 하라는 거지. 지금 생각을 하라는 게 이야기 아니야. 그냥 답을 해. 그럼 첫 어느 번째 걸, 그냥 어느 걸 찍을래? 어느 걸 찍을래? 1번, 2번. 2번 하겠습니다. 2번을 찍겠다 그랬어. 복정현 씨. 전 1번일 것 같습니다. 1번을 찍겠다 그랬어. 한세현 씨는? 같은 값 아닌가? 1번, 같은 값, 오케이. 김소희 씨. 1번, 2번. 저는 2번이요. 1번, 오케이. 하동일 씨. 그 2번 하겠습니다. 2번 하겠습니다. 저는 몇 번이 정답인 거라고 생각했냐면, 한천 씨 답이 정답이라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평균 수익률이 같잖아. 그지? 그러니까 30년 지나고 나서 같은 금액이 나와야 되지 않겠냐? 라는 거였겠지. 그지? 계산을 해보면 되지. 계산을 해보니까, 2번이 아니야. 두 개 같이가 안 해. 같지가 않고, 1번이 더 높아. 1번은 432만 원이고, 2번은 370만 원이야. 아까, 우리 뭐라고 이야기했어? 지금, 둘 다 평균 수익률이 5%니까, 여하튼 15% 먹고, 그러니까 5% 잃고, 15% 먹고, 5% 잃고 하면, 그냥 5% 계속 먹는 거와 똑같은 거 아니냐라고 생각했잖아. 한치현 씨는. 그지? 근데 정답은 뭐냐면 1번이야. 2번이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에 뭔가 잘못이 있다는 소리지. 우리가 아니고 저와 한채윤 씨 머릿속에 갖고 있는 생각에 잘못이 있다는 소리잖아. 오케이? 어. 왜 그런 일이 벌어지냐? 이런 일 때문에 일이 벌어져. 자, 여기, 요 말. 100만 원이 반토막이 나면 몇 프로예요? 100만 원이 50만 원이 돼서 수익률로 계산하면 얼마야? 50만 원 잃었잖아. 원금은 얼마야? 100만 원이잖아. 그러니까 몇 프로야? 수익률이 몇 프로냐고. 이 수익률이라는 게 손익금액을 원금으로 나누는 거잖아. 그지? 근데 100만 원이 반토막이 났으면 50만 원이 됐으니까 마이너스 50만 원이잖아, 손실이. 그지? 근데 원금은 얼마래? 100만 원이래. 그러니까 몇 프로야? 마이너스 50%. 예? 예. 오케이. 자, 50만 원 됐어. 50만 원을 100만 원을 만들고 싶어. 그지? 그럼 얼마나 벌어야 돼? 50만 원 벌어야 되잖아. 근데 내 원금 얼마야? 50만 원이야. 그럼 50만 원 분의 50만 원이잖아. 그러니까 그럼 수익률이 몇 프로야? 100%. 100%. 오케이. 반토막이 나면 마이너스 50%이지만 원금 회복하려면 100%가 돼야 돼. 그게 같지 않다니까. 여기에 마이너스 50%고 그 다음에 이것도 50%면 그러면 100만 원이 50만 원이 됐다가 그 다음에 50%면 25만 원이 되게 75만 원이 되지 100만 원이 안 된다는 거야. 이해 갔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게 높은 수익률이고 여기 낮은 수익률이지만 두 개 평균 구하면 5% 맞잖아. 그렇지만 사실은
요게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마이너스를 원금 회복시키려면 이거 똑같은 의미에서 이 마이너스 50% 원금 회복을 100% 되는 것처럼 마이너스 5%가 아니고 그 뭐죠? 15%가 좀 더 높은 금액이 돼가지고 요게 평균이 5%보다 높아야지 그래야지 두 개 같은 금액이 될 수 있다. 이해 갔어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10% 벌고 10% 잃는 것보다는 뭐예요? 그냥 투자 안 하는 게 더 나은 거예요. 10% 벌고 10% 반 10% 벌고 반 10% 이러면 그런 평균 내면 0%지만 실제로 어떻게 된다는 거야? 계속 돈이 줄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투자 안 하는 게 더 나아. 워렌 버핏의 투자 유언칙이 요거래요. 뭐죠? Never lose money. 손실을 보지 말아라. 그죠? Never forget rule number one. 그러니까 첫 번째 원칙을 결코 잊지 말아라.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뭐야? 손실은 절대로 봐서는 안 된다는 거야. 아니, 투자를 하면서 손실을 절대로 봐서는 안 된다는 말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렇지만 적어도 첫 번째 목표가 어떻게 하면 손실을 안 볼까를 고민하는 거지.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까 고민하면 안 된다는 거지. 그 이야기입니다. 그, 이 이야기 다시 되돌아가면 그런 이야기인 거죠. 아니, 세계에서 가장 부자, 성공한 투자자도 연 20%를 달성했는데, 지금 일반 투자자들은 월 20%도 모자란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다는 거지. 그지? 그러면 그 말은 무슨 의미라고? 연 20%를 추구한다는 말은 연 20%벌 수도 있지만 연 20% 잃을 수도 있는데, 그죠? 근데 그래도 버는 확률을 높여가지고, 그래서 내가 돈을 벌겠다 이런 사람이고, 연 20%를 추구하는 사람은 월 20%를, 월 20%는 뭐냐? 월 20%를 벌 수도 있지만 월 20%를 잃을 수도 있고, 근데 월 20% 버는 날이 좀 더 많아가지고 돈을 벌겠다라는 거죠. 그죠? 근데 사실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왜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방금 얘기. 10% 벌고 10% 잃으면, 그러면 그냥 원금 보장하는 게 아니고 돈이 점점 줄어들고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쩌면, 더 중요한 거는 손실액입니다. 지금 주식 투자하고 있는 사람 있어요? 현재 주식 투자하고 있는 사람 있어요? 아니,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라고 답변하면 되잖아, 빨리. 저는 따로 안 하고 있어요. 또. 안 합니다. 하다가 요즘에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는 사람만 빨리 이야기해봐. 어. 최근에 지금 이제 뭐 한국도 그렇지만 한국보다는 미국이 주식시장에 주가가 최근 6월 동안에 쫙 빠졌거든. 그제? 근데 이제, 그러고 나니까, 워렌 버핏이 참 대단한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지. 왜냐하면, 어, 최근 올해 들어오면서 이제 이야기하는 게 벅시 해스웨이가 너무 현금을 많이 가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 그래서 주주총회에서 이 플로어 있는 사람이 워렌 버핏한테 질문하는 게 왜 이렇게 현금을 많이 갖고 있냐라고 막 질타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그러니까 워렌 버핏 답변은 뭐냐 하면 뭐 지금 상황이 그렇게 좋은 것 같지도 않고 뭐 이게 아이들만이도 아니고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죠? 근데 최근에 지금 주가 막 떨어지는 거 보고 있으니까 워렌 버핏이 현명하구나 이런 생각 드는 거죠. 자, 그 다음 질문 이런 거네. 그렇다고 금융 전략에서 예금에 저축하는 것이 답이 될까? 그래서 이런 걸 계산한 거죠. 100만 원을 3%, 지금 은행 이자율이 3%가 안 되죠. 2% 정도 되잖아요. 근데 3%라고 치자, 앞으로. 3% 예금하고, 그 다음에, 주식 투자를 했어. 그래서 10%야. 이게 뭐냐면 30년 전에 이자율이에요. 30년 전에는 뭐가 답이었냐면, 금융 전략에서 저축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어, 아파트를 하나 사면, 그럼 우리 인생의 답이 나온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는 건금 전략에서 저축을 하면 이자율이 몇 프로였다고? 10%였다고. 오케이? 근데, 만약 3%면 100만 원 예금하면 90세 얼마가 된다고?
589만 원이 된다. 그러니까 답이 안 나오는 거지. 그지? 근데 만약 10%면 어떻게 된다고? 3억이 된다고. 그죠?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지금 그 그냥 건금 전략에서 저축해서 아파트 사가지고 내 인생을 해결하겠다고 생각한다면 그거는 오산이다. 그거는 뭐냐면 지난 30년의 공식은 성공 공식이었는데 지금의 성공 공식은 아니다. 하고요. 지금은 어떻게 되냐? 건금 전략 해가지고 주식 투자를 해가지고 근데 주식 투자도 월 20% 수익을 올리는 그런 주식 투자가 아니고 뭐예요? 연 20%도 아니겠지. 아니,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투자자가 연 20%인데, 내가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투자를 목표로 하면 뭔가 과다한 목표를 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뭐, 한, 연 10% 정도를 목표로 투자를 해가지고, 안정적으로 투자를 해서, 목돈을 모아서 아파트를 사야지 답이 나올 것이다. 투자를 언제부터 시작해야 될까? 오케이? 그래서 또 계산했습니다. 뭐 어떤 계산했습니까? 연세에 매년 100만 원, 0.여기를 오니까 100만 원, 매년 100만 원을 적립한다면, 그 다음에 또 한 사람 뭐예요? 20세에 매년 100만 원씩 적립한다면. 그 다음 뭐예요? 40세에 매년 100만 원씩 적립한다면. 해가지고, 수익률 역시 마찬가지로 10%를 했는 것 같은데? 그지? 그러니까 0세부터 매년 100만 원 내렸으면 지금 90세에 얼마 됐다고? 584억이 됐다고. 그죠? 20세에 했으면 87억이 됐다고. 근데 40세에 했으면 13억이 됐다고. 그죠? 예.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건금 전략에서 가능한 빨리 투자를 시작해야 된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시작해도 이미 늦은 거예요. 여러분 영세가 아니잖아. 여러분 20세잖아. 그지? 그러니까 여러분 이미 늦었다. 그죠? 그렇지만 저보다는 낫잖아. 그죠? 그리고 사실은 40세 시작해도 13억은 된다며. 그지? 그러니까 빨리 하면 빨리 할수 좋은 건 사실인데 그렇지만 그래도 지금이라도 지금 당장 해야 된다는. 워렌 버핏은 몇 살부터 주식투자 시작했느냐 하면 12살부터 시작했다. 12살. 예? 예. 근데 가장 후회하는 게 뭐냐 하면 더 빨리 시작하지 못한 거. 오케이? 예. 그러니까 지금 당장 하셔야 돼. 근데 그런데 주식투자 하겠다고 우리 아버지한테 이야기하면 우리 아버지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절대 주식투자 하지 말라고. 왜냐하면 주식투자 해가지고 돈 안 잃은 사람이 없어요. 그죠? 예. 제가 이제 뭐 이야기할 수 있는 코멘트 이런 겁니다. 점원이 이제 백화점에 갔어. 백화점에 가니까 점원이 막 열광적으로 나한테 물건을 사라 그래. 시장을 갔어. 시장을 가니까 점원이 내보고 열광적으로 물건을 사라 그래. 그러면 보통 여러분이 물건을 사나요? 안 사나요? 가게에 가는데 어느 한 가게는 그냥 시큰둥하게 물건을 팔고 어느 한 가게는 아주 열광적으로 물건을 팔아. 그러면 보통 여러분들은 어느 가게에서 물건을 사요? 보통. 열광적인 가게요. 그러지 마. 그러지 말라고. 왜 그 사람이 열광적으로 물건을 팔고 있겠어? 안 팔려서? 알지? 이 물건이 팔면 그러면 자기한테 떨어지는 게 많으니까 그렇게 열광적으로 파는 거지. 그러니까 가게를 가면 어떤 가게를 가서 물건을 사야 되냐면 시큰둥한 데 있죠. 그런 데 가서 사야 된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라는 거지. 주식시장에서 사람들이 열광해가지고 막 주식을 사는 시기가 있어. 그 시기는 뭐 어떤 시기였어? 뭐 어떤 시기냐면 이미 주가가 올라가는 시기야. 그러니까 주식 투자에서 사실은 대부분 사람들은 돈을 잃게 돼 있어. 뭐냐면 평소에 관심 안 갖고 있다가 갑자기 주식에 막 관심을 가져. 그때는 뭐야? 이미 주가 올라갔어. 주가 올라갔으니까 주가 올라갈 가능성이 더 높을까? 주가 떨어질 가능성이 더 높을까? 떨어질 가능성이 더 높겠죠. 이미 고평가 됐을 거 아니야. 열광하고 있으니까.
그죠? 예. 딴 사람들 따라 들어가가지고 이제 주식투자 하니까 그 다음 주가가 떨어질 거야. 최근 2월처럼. 그럼 뭐예요? 아, 역시 주식투자는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결론이 나겠지. 그지? 그래서 이제 관심을 안 가져. 그래서 주가가 막 떨어졌어. 그때는 어떤 시점이에요? 주가가 떨어졌으니까 좀 저평가돼서 갈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오히려 그때가 사야 될 시점이잖아. 그러니까 사람들은 거꾸로 하고 있다는 거지, 항상.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열광하고 있으면 나도 주식 투자를 하는데 그때는 뭐냐면 주가가 굉장히 높은 시기이고요. 사람들이 아무도 관심 안 갖고 있는 시기는 뭐예요? 주가가 좀 저평가될 가능성이 높은 시기인데 그때는 나도 관심 안 갖고 있어. 그러니까 주식 투자에서 돈 벌 수가 없는 거지. 남들이 관심 안 가지고 있을 때, 그럴 때 내가 주식 투자를 해야 되고, 그다음 남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을 때 주식 투자를 안 해야겠죠. 그래서 이제 워렌 버핏이 한 이야기 중에 또 하나가 이런 겁니다. 그 뭐지? Be greedy when others fear. 딴 사람들이 공포에 휩싸였을 때, 그럴 때 좀 탐욕을 가지고, 그다음에 딴 사람이 탐욕을 갔을 때 좀 공포스러워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뭐 그런 이야기네요. 예. 워런 버핏의 원칙이 두 가지가 never lose money, never forget rule one more인데 굉장히 진리 인각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 투자를 하시는 게 맞는데, 근데 지금 당장 하시는 게 맞는데, 그렇지만 뭐예요? 첫 번째로 가져야 될 원칙이 뭐냐면 어떻게 하면 손실을 회피할까를 고민하면서 하는 투자 방법이 뭘까라는 걸 지금 고민하셔야 돼요. 라는 이야기인 것 같네요. 그죠? 화폐 시장 가치를 하다가 완전히 딴 데로 샜습니다. 지금 10시 2분이거든요. 예. 10시 2분인데 5분 쉬고 10시 7분에 다시 시작하도록 하죠. 잠시 중단하겠습니다. A, 다시 주의사항이 뭔데요? 마이크와 스피커 테스트하고 그 다음에 수업 시작할 때 녹화라고 이야기해 주겠는데 수업 시작했는데 왜 녹화라고 이야기 아무도 안 해? 이야기 해줘야지. 그죠? 네. 그 다음에 캠하고 마이크는 켜놓고 필명은 본인 이름으로 하고 소음이 없는 곳에. 오케이? 이걸 계속 지켜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 학기에 보면 두세 번 정도는 뭐냐면 녹화 안 하고 수업 시작한다니까. 그래가지고 1시간 반 동안 열심히 강의했는데 녹화가 안 된 거야. 동영상 제공을 못 해. 새로 또 찍어야 돼.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줌에 참가하신 분들이 하셔야 될 게 그런 거죠. 이것도 있네. 어, 질문에 즉각 답하기. 그죠? 예. 제가 누구 보고 답하라고 지정하지 않아도 그냥 답을 하세요. 오답이어도 상관없다 이런 거지. 그지? 그냥 머릿속에 떠오르는 대로 정 안 되면 그냥 느낌상으로 그냥 A, B 이렇게 답을 하라는 거지. 됐나요? 오케이.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것 중에 만약 기억해야 될 가장 중요한 두 가지 공식이 있다면 그 두 가지 공식이 뭘까요? 한리복리. 그러니까 공식 한번 이야기해봐. 복리 공식은 뭔데? FB 이꼴 그 PB 곱하기 1 더하기 R에 R 곱하기 그 T. 됐고, 네. 그지? 오케이. 달리는 달리는 그 FB 곱하기 PB 아니지. 더하기 1. FB는 PB 곱하기 FB는 네. PB 곱하기 1 더하기 플라이 RT. RT. 네, 이게 아마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공식 중에 만약 기억해야 된다면 두 개의 공식, 뭐, 외우지 않아도 되는데, 왜냐면 우리 어차피 오픈 노트 할 거니까. 지금 노트 하고 있어요. 네. 수업하면서 지금 노트 하고 있냐고. 네. 수업하면서 노트 하셔야 된다는 거지. 왜냐면, 동영상은 제공이 되는데, 이 강의 노트는 제가 제공할 거라고 안 할 거라고. 안 할 거라고. 물론 동영상을 제공할 거니까 나중에 다시 해도 되지만 왜 굳이 그래 하냐고. 지금 수업 듣고 있는 중에 지금 노트를 해야 되는 거지.
또 다른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이런 겁니다. 동양화 수업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람이 점점 이 머리가 가물가물해지기 시작해.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그냥 졸고 있어. 자고 있어. 어째 그런 일이 벌어지냐 하면 이 수업을 듣고 있는 거 있잖아요. 이 듣는 행위는 뭐 어떤 행위냐면 수동적인 행위야. 능동적인 행위가 아니고. 그러니까 수동적인 행위를 하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점점 뇌를 안 쓰기 시작해. 그 뇌를 안 쓰기 시작하면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수면 상태로 가는 거예요. 예? 예. 그리고요, 어, 손필기를 하면 뭐예요? 지금 내가 능동적인 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뇌를 지금 돌리고 있다고. 뭔가 내가 하고 있는 이야기를 전부 다 노트할 수 없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뭔가 이 중에 내가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하는 것을 머릿속을 돌리면서 아, 이건 중요해. 노트 해야겠다 하면서 노트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뇌를 돌리고, 능동적으로 돌리고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보고 적극적으로 답변하라 그랬잖아. 왜 적극적으로 답변했냐 하면 우리가 뇌를 안 돌리고 있다니까. 근데 뭔가 답변을 하려고 하면 뇌를 적극적으로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 집중해서 수업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기억 효과 면에서 본다면 내가 손으로 적잖아요. 적으면 훨씬 더 기억이 잘 되는 거예요. 아이패드에다가 노트 할 수도 있잖아. 우리 학생들 아이패드로 노트 많이 하잖아. 그지? 아이패드로 노트하는 것보다 손으로 지금 펜을 가지고 손으로 노트하는 게 훨씬 더 기억 효과가 크다라고 이 연구가 된 거야. 그래서 지금 노트 필기를 하는 거야. 지금 이 동영상 수업을 듣는 학생들 중에 지금 줌 수업을 듣는 학생들은 그래도 제가 어떤 자극을 주고 있는 거예요. 어떤 자극을 주고 있냐면 자꾸 질문을 제가 하잖아. 그래서 답변을 하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사람들이 답변을 안 하니까 제가 어떻게 해요? 사람 이름을 지적하면서 답변을 하라고 그러잖아. 그럼 그 순간에 뇌가 갑자기 긴장을 하는 거죠. 그죠? 근데 이제 그냥 동영상 수업 듣는 학생들은 지금 그냥 동영상을 수동적으로 듣는 거잖아.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점점 뇌가 가물가물해지는 거지. 활동을 안 하고 있어요. 내가 활동을 안 하는 시기는 뭐 어떤 시기냐면 수면할 때 활동 안 하는 시기니까 점점 내가 수면 상태로 가는, 가사 상태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당신이 동영상 수업을 쓰는 효과가 없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손필기 노트를 오픈 노트로 시험을 치라고 그러는 거고 손필기 노트를 제출하면 학점을 C를 주겠다고 얘기하는 거야. 오케이? 네. 필기하세요, 지금. 지금 하세요, 지금. 하여튼 지금 우리 필요한 두 가지 공식은 뭐라고? FB equal PB 1 플러스 RT 제곱 하고 FB equal PB 1 플러스 RT 하고 두 가지였지. 복리 달리. 그죠? 맞잖아. 그지? 오케이. 근데 2년 정기예금은 복리를 쓰는 게 맞아요? 아니면 달리를 쓰는 게 맞아요? 복리. 복리를 쓰는 게 맞다며. 아까. 왜냐면 이자도 지급해야지. 지금의 1억 원하고 10년의 1억 원하고 다르게 평가하는 거하고 똑같은 것이 된다라는 이야기였잖아. 그지? 그럼 달리는 안 쓰네. 근데 왜 갑자기 안 쓰는 거면 그 이야기 안 하면 되지. 뭐 때문에 굳이 이야기를 했냐 이겠지. 쓴다. 이런 거겠지. 100만 원을 연율 10%에 6개월간 예금하는 게 원리 합계는 어떻게 계산하는 게 맞을 것 같아? 질문, 답 A, answer 1, 뭐예요? 지금 뭐로 계산한 거예요? 무슨 식으로 계산한 거야? 복리 달리. 복리로. 오케이. A2, 뭐예요? 달리. 맞잖아. 왜냐면, 6개월은 2분의 1년이니까 곱하기 2분의 1 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2분의 1 제곱하는 게 되는 거니까. 그죠? A1이 답일까? A2가 답일까? A1 같습니다. 땡이라는 것이. 당신의 직관은 별로 좋은 직관이 아니야. 이런 것이. 정답은 뭐냐면 A2야. 아니, 느낌상으로 생각해 보라고. 느낌상 생각하면. 가령 A1이었으면, 그러면 복리 공식만 외우면 되는 거지. 달리 공식은 외울 필요가 없잖아. 근데 달리 공식도 앞에서 가르쳐줬고, 앞에서 뭐라고 밑밥을 깔았어. 아니, 그러면 달리 공식은 필요 없는데 왜 배웠느냐? 라고 이야기했잖아. 그러니까 달리 공식이 쓰일 때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네가 A2가 느낌상 눈치가 있었으면
A2가 정답이잖아. 예, 본인이 눈치가 좀 없는 사람이야. 오케이? 예. 그러니까 이런 거네. 금융시장에 관행이 있는데, 1년 단위는 복리로 지금 계산하는 게 관행인가? 그죠? 근데 1년 이내는 어떻게 한다고? 달리로 계산하는 게 관행인 것 같아. 만약 1년이면 어떻게 돼요? 지금 이게 6개월 예금이 아니고 1년 예금이었으면 달리로 계산하든 복리로 계산하든 답은 아유, 같겠지. 맞습니다. 왜냐면 1제곱이고 곱하기 1이니까 답은 같겠지. 그지? 1년일 때는 달리랑 복리가 같고 1년이 넘어가면 복리와 달리가 달라지는데 그때는 복리로 계산해야 되고 1년 이내이면 뭐야? 달리로 계산하는 게 답이다 이런 거지. 그러니까 금융시장에 만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만기가 1년 미만이면 그걸 보고 뭐라 그러냐 마니 마켓이라고. 만기가 1년이 넘어가면 그걸 보고 캐피탈 마켓이라고 하는데, 그지? 캐피탈 마켓에서는 뭘 쓴다고? 복리를 쓴다고. 마니 마켓에서는 뭘 쓴다고? 달리를 쓴다고. 오케이? 1년은 마니 마켓이야? 아니면 캐피탈 마켓이야? 1년은 마니 마켓이야? 캐피탈 마켓이야? 캐피탈 마켓. 왜 캐피탈 마켓이라고 지금 한숨 씨 답변했어? 저기 1년 이상이라고 적혀 오케이, 있으니까. 예. 아주, 열심히 읽고 이런 거죠. 그래서 1년이니까. 예. 이건 그냥 편의상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편의상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고, 사실 1년은 마니 마켓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 그지? 근데 이제 헷갈리잖아. 그지? 그래서 보통 1년 미만 마니 마켓의 상품들을 보면 만기가 어떻게 적혀 있냐면 364일이 적혀 있다. 364일은 365일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1년 이내잖아. 그러니까 말이 맞겠지. 그러니까 1년 국고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 1년 국고채라고 이야기하면 그거는 뭐가 되겠어요? 캐피탈 마켓이 돼야 되겠지. 그래서 364일 국고채 이렇게 있는 거야. 그럼 그건 말이 맞겠지. 이해 갔죠? 근데 뭐 별로 중요하지는 않아요. 1년이 말이 마켓인지 캐피탈 마켓인지 구분 못 한다고 우리 인생에 크게 뭐 지장이 있겠어? 그렇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100만 원을 연준 10% 이자율로 2년 6개월간 예금해. 아이씨.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게 뭐냐면 1년은 복리로 계산한다 그랬고 그 다음에 1년 미만은 달리로 계산한다 그랬는데 이놈 보니까 2년 6개월이니까 1년 이상이야. 그럼 어떻게 답을 해야 되는 것 같아? 그런 거지. 답이 뭐 어떤 게 답일 것 같아? 그래서 답을 A1, A3까지 해놨네. 자, 첫 번째는 복리로 계산한 거죠. 아까 1년 이상은 복리라 계산한다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PB 곱하기 1 플러스 R에 T제곱인데 그 T제곱이 뭐냐면 2.5년이니까 2.5를 제곱하면 되겠네. 그게 A3. 그지? 그 다음에 이거는 뭐예요? A1은 달리네. PB 곱하기 1 플러스 R의 T인데 T에다가 2.5를 곱한 거죠. 그죠? 예. 세 번째는 뭐예요? 그게 아니고, 1년에 10%니까 6개월에 5%이고, 맞지? 그리고 기간은 몇 기간이냐 하면 6개월이잖아. 5반년이잖아. 2.5년이라는 게 5반년이니까 5제곱을 하는 게 맞지 않냐? 어느 게 정답인 것 같아? 자, 다시 또 눈치가 좋은 사람이 정답을 맞추겠네. 이로운 씨, 네. 1번, 2번, 3번. 3번 맞습니다. 몇 번? 3번이요. 3번. 오케이. 그 다음에 복정현 씨, 저는 2번 하겠습니다. 2번 하겠다. 하동현 씨, 저도 2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채연 씨, 저도 2번 하겠습니다. 2번. 그 다음에 김소희 씨, 저는 3번 하겠습니다. 3번 하겠습니다. 오케이. 김소희 씨하고 또 누구 한 명 더 있었는데, 한 명이 3번을 답했는데, 또 누구였지? 이론입니다. 이론 씨. 왜 했냐 하면 이유는 이런 거지. 뭐냐면 아까 뭐라고 얘기했냐면 1년 안쪽이면 달리로 계산하고 1년이 넘어가면 그러면 복리로 계산한다고 했으니 그러면
2년 6개월은 2.5년이니 2.5년 제곱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는 게 지금 이로운 씨하고 김소희 씨 생각인 거지. 그지? 1번을 답한 사람이 있었나? 1년을 답한 사람이 없었던 이유는 아마 이런 건 같지. 뭐냐면, 아까 뭐라 했냐면, 1년 이상은 복리고, 1년 미만은 달리라고 했으니까, 달리로 계산한 건 다 틀린 거야. 라고 생각이 들고. 그죠? 근데, 또 누가 2번이 답이라 그랬지? 저 복정현입니다. 복정희 씨. 복정희 씨는 왜 2번이 답이라 그랬냐면, 그렇지만 이것도 아닌 것 같고, 이것도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이게 6개월 단위로 5%씩 이자를 주는 거고, 6개월이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복리로 하는 거니까 사실은 이거는 뭐 계산한 거냐면 6개월 복리죠. 두 개 차이를 알았어요, 지금. 우리 앞에서 이야기했던 거 뭐냐면 연복리잖아. 2년 동안 할 때에 제곱을 한 거 뭐냐면 1년마다 이자를 한 번씩 주는데 이자에 이자 주자라고 생각해서 만들었던 거잖아. PB 곱하기 1 플러스 RT 제곱. 그지? 근데 요거는 뭐냐면 6개월마다 이자를 지급하는 거지. 그지? 6개월마다 이자를 지급하면서 가는 거. 그러니까 이건 6개월 복리, 반년 복리. 인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생각을 해보자라는 거지. 어떤 생각을 해보냐면, 2년 복리 우리 원래 학교 계산했다. 그, 뭐죠? 100원, 100만 원 곱하기 1 플러스 0.1에 제곱 이렇게 계산했다. 그죠? 근데 사실 그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1년 정기예금 1년 동안 10% 예금해. 그럼 얼마가 돼? 100만 원이. 100만 원 곱하기 1 플러스 0.1 되겠지. 그죠? 그 돈을 뺐어. 뺐다가 다시 집어넣어. 얼마를 집어넣겠어? 100만 원 곱하기 1 플러스 0.1을 집어넣겠지. 그럼 그게 원금이 되겠지. 원금이 되고 다시 1년 정기예금을 10% 이자로 정기예금을 했다고 한다면 어떻게 돼요? 그게 원금에다가 1 플러스 0.1이 곱해지니까 1 플러스 0.1이 두 개 있으니까 1 플러스 0.1의 제곱 이렇게 됐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아까 그리고 또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금융시장의 관행은 1년 단위는 연복리이고 이게 이제 아까 이야기했던 그 관행의 제 표현을 잘 봐야 되는데 1년 단위는 연복리이고 1년 미만은 달리라고 했다라고 했지. 그러니까 2년 6개월을 어떻게 생각하면 돼? 2년 예금을 해. 2년 예금을 하면 100만 원 곱하기 그다음 어떻게 돼요? 1 플러스 0.1의 제곱이 되겠지. 맞나요? 그거를 2년 시점에 찾았다가 다시 6개월 예금을 해. 우리 6개월 예금할 때는 어떻게 계산한다 그랬어? 원금에다가 1 플러스 0.1 곱하기 2분의 1년 한다 그랬잖아. 달리로 계산한다 그랬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게 다 일 것 같아? 이해 갔어요, 지금? 제 말. 좀 어려웠던 것 같은데. 괜찮아요? 이해돼요? 네. 오케이. 그러니까 힌트는 뭐냐면 마치 1년 동안 단위로 예금하다가 나머지 남은 기간은 그냥 6개월 달리로 예금한다고 생각하고 계산하는 게 정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뭐라 그러냐면 복달리라 그래요. 복달리. 그러니까 복리도 있고 지금 달리도 같이 있죠. 처음 2년 동안은 뭐로 계산한 거야? 연복리로 계산한 거야. 이게 금융시장의 관행은 뭐라 하냐면 1년 단위의 연복리라고 있어요. 근데 나머지 6개월 남아있는 그 6개월은 뭐예요? 1년 미만이니까 달리로 계산해요. 이게 정답이다. 오케이? 문제 푸는 원리는 뭐냐면 현금 흐름을 그림을 그려라 라고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 그림 그리면 지금 제가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닌데 그림을 이렇게 그릴 수 있겠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1년, 2년, 그 다음 뭐야? 6개월 이렇게 해놓으면 되겠죠. 그죠? 그럼 어떻게 돼요? 1년 동안 예금하면 어떻게 돼요? 110만 원 되겠지. 다시 또 1년 예금하면 121만 원 되겠지. 그러면 121만 원 곱하기 1 플러스 0.05가 되겠지. 0.1 곱하기 2분의 1이 되겠지. 그래서 나온 답. 요 답이잖아요. 그죠? 뭐, 또 다른 거는 뭐냐면, 나누어서 정복인 거지. 어떻게 나눴어요? 어떻게 나눴냐면, 2년 6개월을 생각하지 말고, 뭉뚱그려 생각하지 말고, 뭐예요?
그냥 1년 정기예금을 2년 동안 만기 연장했다. 그래서 2년 동안 예금했고, 그걸 다시 6개월 동안 예금했다라고 나누어서 정부했죠. 그죠? 정기예금은 1년 예금을 동일한 이자율로 만기 연장한 경우로 판단하면 된다. 네. 아, 우리가 수업을 10시 15분까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맞습니다. 근데 하다 보니까 지금 10시 26분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클래스에 계시는 분들이, 만약 15분 이후에 본인 다른 일정이 있으면 아무 때나 나가도 상관없어요. 예? 예.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 1시간 15분 동안 수업을 하면, 그러면 우리 일주일 분량의 수업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저는 계속 해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나가겠죠. 사람이 다 없어질 수도 있지. 없지만 진도 나갈까지는 그냥 제가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러면 그냥 조용히 나가시고 그냥 하고 동영상을 찍히. 아, 동영상 찍었나? 아, 다행이다. 찍고 싶다. 아무도 이야기 안 했잖아, 아까.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만약 복리를 이야기하면 FB 이꼴 PB 곱하기 1 플러스 R의 T제곱이니까 1 플러스 R의 T제곱 이런 거 있으면 좋겠네. 그지? 그래서 예전에는 이런 복리표를 만들어줬어. 복리표를. 그래서 그 복리표를 보면서 복리표 집어넣어가지고 이렇게 계산하는 그런 것도 있는데 지금은 이제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왜 그럴 필요가 없냐면 그냥 1 플러스 R의 T제곱 계산하면 되는 거 아니야? 엑셀로. 한번 봅시다. 엑셀이 어디 있나? 엑셀. 뭔가 안 좋은 일이 벌어졌는데. 자, 우리 문제가 뭐였지? 100만 원 원금이. PB가 얼마? 100만 원. 그 다음 뭐였죠? R이 얼마? 0.1. 그죠? 그 다음에 T가 얼마? 뭐 2년? 그죠? 그러면 FB가 얼마라고? 자, 수식을 어떻게 만드냐면 이렇게 해서 만든대요. 이꼴 먼저 적고, 그 다음에 아까 PB 맞죠? 제가 지금 뭐지? 화살표로 이동한 거예요. 이렇게. 지금 다운 에로우고, 여기 업 에로우, 위로 올라가는 에로우. 그죠? 그 다음 뭐지? 곱하기. 맞나? 그 다음에 1 플러스, 이거 숫자 지금 집어넣은 거고, 그 다음 뭐죠? R. 다시 화살표로 해가지고 갔어요. 그 다음에 가로 닫고, 그 다음에 제곱 있잖아요. 제곱은 6이라는 자판 위에 보면 그 모자 있어요, 모자. 그 모자. 그 다음 뭐죠? 2. 이렇게 치면 되겠네요. 그래서 121만 원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네. 이렇게 수식으로 적어 놓는 게 장점은 뭐냐면 이런 거죠. T가 2면 121만 원, 3이면 133만 1,000원, 4면 146만 원. 그죠? 그 다음에, R이 10%가 아니고 0.05면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죠? 예. 원금이 100만 원이 아니고 원금이 1,000만 원이라면 이렇게 치면 답이 나옵니다. 수식을 집어넣었기 때문에 그 수식을 참조하면서 값이 나오네. 그러면 사실은 우리가 지금 이것도 할 수 있겠네. 뭐냐면 이쪽은 뭐지? T, 그 다음에 이쪽은 R. 그래서 R이 0.01, 0.02, 2%. 이렇게 잡고 지금 또 하나 뭐 보여주네. 여기 지금 이 블락에 두 개 블락을 잡고 요 밑을 잡고 오른쪽으로 쫙 당기니까 이런 식으로 딱 바뀌네. 0.01과 0.01을 잡고 밑을 딱 잡으니까 아까 블락이 있었고 블락을 쫙 당기니까 뭐야 0.01부터 이렇게 늘어나면서 0.1까지 만들어졌으니까 R이 이렇게 만들어진 거죠.
T는 몇 년? 1년? 2년? 역시 마찬가지로 하면 되겠죠. 요, 지금 14 표시됐죠? 오케이. 우리 지금 이제 뭐 계산하고 싶은 거예요? FB 계산하고 싶은 거지. PB는 1이고, 그지? PB는 그냥 지금 1이라고 해서 계산하면 되고, FB가 얼마인지를 지금 계산하고 싶은 거야. 그럼 여기다가 어떻게 하면 되겠어? 1원이니까 할 필요 없고, 바로 열고, 1 플러스 그 다음 뭐지? 0.01? 아, 복리 이자 표지 만들고 있는 거예요. 0.01? 그 다음 뭐죠? 보자 표시하고, 그 다음 뭐죠? 일성. 하면 1.01 이렇게 나온 거죠. 그죠? 엑셀의 또 다른 장점은 뭐냐면 이렇게 수식을 오른쪽으로 카피하면 수식이 바뀐다는 거죠. 자, 봐봐요. 이거 얼마죠? 지금. 왼쪽 위에 보면 요거 있잖아. 보니까 뭐야. H13이 0.01이고, 그 다음에 G14 뭐예요? 1이죠. 그죠? 요거를 옆으로 카피를 하니까 어떻게 됐냐면, 어떻게 됐어요? I13 위에 걸 참조하고, I13 참조하고, 그 다음에 H14를 참조했는데, 1.01을 참조하면 안 되는데, 우리 뭐 참조해야 돼요? 1제곱이 돼야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요게, 여기서 1로 가면, 지금 참조하는 게 뭐 어떻게 참조하냐면, 위에 거, 1 플러스 위에 거 곱하기, 의 제곱에 왼쪽 거, 이런 거잖아. 근데 왼쪽의 위치가 바뀌면 안 될 거 아니야, 그지? 그지? 그러면 요 지금 G하는 게 뭐냐면, 요 왼쪽에 열을 이야기하고 있잖아. 요 G 앞에다가 뭘 표시해 준다냐면, 이렇게 달러 표시해 주면, 자, 볼까요? 이해 갔어요? G14, 계속 G14죠. G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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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14. 네. 이걸 보고 뭐라 그러냐면, 지금 방금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 이런 걸 보고 뭐라 그러냐면, 상대셀. 그래서 옆으로 카피하면, 뭐가 나오냐 하면, 위에 거 참조하고, 위에 거 참조하고, 그 다음 뭐죠? 옆에 거 참조하니까 하는데, 요 1을 지금 참조해야 되니까, 어떻게 한 거예요? 여기다가 달러 표시를 했죠. 오케이? 자, 밑으로 카피해 봅시다.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H14인데, H14가 뭐야? 1.01인데, 우린 뭘 참조해야 돼요? 0.01을 참조해야 되네. 그렇잖아. 그 다음에 왼쪽은 참조해야 되는데, G에 있는 2를 참조해야 되는데, 그건 계속 참조했네. 그죠? 원래 얘는 얼마였냐면, 14였는데, 1로 가니까 15로 바뀌면서 왼쪽 걸 참조해 줬으니까 제대로 참조해 준 거지. 단지 문제는 뭐냐면, 한 칸 위를 참조해 주는 게 아니고, 뭐예요? 0.02를 참조해 주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하면 되겠네. 요거를 13에다가 앞에다 달러 표시해 주면, 그러면 그 행을 보정시켜 줄 수 있겠어. 이래가지고 독립표를 좀 만들었거든. 그죠? 네. 그러니까 엑셀이 상당히 유용한 것 같네요. 뭔가 수식으로 표현할 수 있고, 수식에도 보니까 지금 방금 이야기했던 그 개념이 뭐냐면 절대셀, 상대셀 하는 건데, 지금 H 앞에는 아무것도 달러 표시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뭐냐 하면 요 위치를 기준으로 해서 그냥 요 위치를 기준으로 해서 옆으로 카피하더라도 I, J 계속 옆으로 바뀌는 거죠. 그죠? 네. 근데 여기 지금 달러 13이라고 적혀 있잖아. 그죠? 그러면 13이라는 행은 안 바뀌는 거죠. 요 밑에 보니까 계속 13, 안 바뀌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도 보면 달러 G 이렇게 적혀 있잖아. 그러니까 G라는 열은 안 바뀌는 거죠. 왼쪽으로 갈수 있고. 그죠? 네. 그 다음에 뭐예요?
14라는 숫자 앞에는 지금 달러 표시가 없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계속 밑으로 내려가면서 15, 16, 17 이렇게 바뀌네요. 그죠? 그러니까 절대셀과 상대셀을 잘 이용하면 그러면 우리 복리 이자표를 쉽게 만들 수가 있네요. 그죠? 그래서 오늘 엑셀 두 가지 이야기했습니다. 한 가지는 뭐냐면 수식으로 적으면 인풋을 바꾸면 아웃풋이 자동적으로 바뀝니다. 이런 이야기 됐고요. 그다음 또 하나는 뭐예요? 절대셀, 상대셀로 공기 이자표 같은 것을 만들 수 있다. 이런 표 같은 거 만들 때 아주 유용하다. 공식은. 바꾸지 않아야 될 열이나 행에다 앞에다가 숫자를 앞에다가 아니면 그 열의 그 문자 앞에다가 달러 표시해주면 그건 안 바뀐다. 절대. 그죠? 예. 상대는 뭐예요? 그냥 하면 그게 그 셀의 위치에서부터 상대적으로 위에 거, 왼쪽 거 이런 식으로 삼는 거예요. 그죠? 복리표를 쉽게 만들었네. 이거는 틀린 것 같은데. 엑셀에 FB라는 함수가 있나? 모르겠네. 한번 볼까? FB라는 함수가 있네요. F1 한번 눌러볼까? 금융 함수이고, 퓨처 밸류를 이야기한다 그러고, 그 다음 신텍스는 보니까, 레이트하고, MPER하고, PMT하고, PB하고, 타이프라는 인풋이 들어가는데, 요거는 디폴트이고, 요거는 안 적어도 상관없다. 안 적으면 아마 디폴트 값이 들어가겠지. 그지? 그런 것 같고, 레이트는 뭐냐면 이자율을 적는 거고, 그 다음 MPER은 1년에 몇 번 지급하느냐. 그러니까 지금 우리 연봉리니까 우리는 아까 1이라는 숫자를 적으면 되겠지. 그죠? 그 다음에 PMT는 뭐예요? 연금인데 연금 기간 동안에 계속 바뀌지 않는 거를 집어넣는 거. 이거예요. 그 다음에 PB는 옵셔널이라서 안 집어넣어도 되는데 그거는 뭐냐면 맨 처음에 들어갈 돈을 이야기를 하는 거고. 타입은 뭐예요? 넘버는 0일이고 1이고 0은 뭐예요? 페이먼트가 잘 모르겠는데. 페이먼트가 지금 정확하게 at the end of period이고, 그 다음에 1을 집어넣으면, at the beginning of the period니까 period의 처음 이야기. 이게 더 복잡하다. 그냥 이식 쓰는 게 더 낫겠다. 그냥 우리 FB랑 함수 쓰지 말고, 그냥 요식 그냥 쓰면 그게 더 쉽겠네. 그지? 그래서 뭐, 그 엑셀에 함수 같은 걸 이용할 수도 있고, 사실 저는 FB라는 함수는 안 씁니다. PB라는 함수인데 PB라는 함수 안 쓰고. 왜냐면 안에 들어가야 될 인풋이 하도 복잡해서 이거 어떻게 집어넣어야 될지 잘 모르겠고. 그래서 안 집어넣고 그냥 합니다. 하는데 여하튼, 수식 쓰면 엑셀에 함수 같은 걸 쓸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수식을 지정해서 쓸 수도 있고, 이런 것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다음 시간에 치리의 법칙 이야기를. 오늘 했던 내용 중에 질문. 원래 그 화요일 날 9시 반이면 10시 반에 수업을 시작해야 되는데 제가 착각을 해서 화요일 9시 반 학생들을 지정해 놓고 지금 9시에 수업을 했으니까 제가 잘못했고 다음부터는 안 그럴 겁니다. 화요일 9시 반 학생들은 금요일 날 10시 반에 줌 수업을 하겠죠. 그죠? 네. 화요일 날 10시 반 학생들은 뭐예요? 금요일 날 9시 수업을 하겠죠. 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끝내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